바로 이 가동 범위를 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개개인의 신체에 따라서 가동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선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바로 플랭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랭크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 플랭크는 코어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코어 운동을 단지 허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 코어 운동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바른 자세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플랭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만 아시면 다른 강좌는 보지 않으셔도 될 만큼 플랭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방식으로 플랭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환을 이렇게 바닥에 대시고, 보통 우리가 플랭크를 할 때 몸을 일자로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작정 이런 식으로 몸을 모두 다 일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가동 범위를 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개개인의 신체에 따라서 가동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복근 운동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존의 복근 운동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복근을 이완하는 동작에서 무턱대고 배를 많이 늘린다고 배를 쭉 늘리게 되면 허리가 살짝 아치형이 되면서 그 즉시 복근에서 힘이 빠지고 허리로 체중이 실려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플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는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복근의 긴장이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정 범위 이상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복근에서 힘이 빠지고 허리 쪽으로 체중이 실려버리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플랭크의 최대 가동 범위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천천히 가동 범위를 늘리게 되면 이 정도를 내려도 복근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계속 내리다 보면 갑자기 복근 쪽에서 힘이 풀리고 허리 쪽으로 모든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잡으시게 되면 코어의 긴장을 유지한 상태로 코어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허리 쪽으로만 버티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몸을 지탱해주는 동작에서 허리를 일부러 꺾어서 버티는 동작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취하시면 허리를 단련하고 코어를 단련하는 게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가해서 심하면 디스크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복근에서 이완 범위를 잡는 것을 바로 이 플랭크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랭크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복근에서 최대한 긴장을 유지하고 허리 쪽으로 가기 직전, 그 전까지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체 포지션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환을 바닥에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대시고요. 이 상완이 바닥과 수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끝에 체중을 실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목은 길게 뺀 상태에서 승모근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동 범위를 잡을게요. 지금 현재 복근에 힘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내리다 보면 갑자기 복근에서 힘이 빠지면서 허리 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느낌이 나요. 거기까지 내리지 마시고 복근에 지속적으로 힘이 유지되는 최종 지점까지만 내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랭크의 최대 가동 범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버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가슴을 내밀어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내가 복근에 힘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복근에서 바로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팔꿈치로 바닥을 쭉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버텨주셔야 돼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플랭크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매트 위에 이 전환을 이렇게 대시고요. 상완을 수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체중을 실어주시고 엉덩이를 처음에 든 상태에서 목을 길게 빼주시면 자연적으로 승모근과 어깨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팔꿈치로 바닥을 쭉 눌러주세요. 여기서 엉덩이를 천천히 내리다 보면 복근은 지속적으로 긴장이 유지되고 허리가 꺾여서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고 허리로 체중이 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만 내리신 상태에서 여기서 버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플랭크를 완벽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플랭크를 하실 때 많은 회원님들께서 시간을 정해놓고서 이 플랭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플랭크를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목을 길게 앞으로 빼놓고 승모근과 어깨를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쭉 밀어놓은 상태에서 몸을 내리다 보면 허리 쪽으로 자극이 가지 않고 복근에 힘이 가둬두는 최종 지점에서 그대로 버팁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버텨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힘이 빠지면, 코어에 힘이 빠지면 몸통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허리가 꺾이고 모든 체중이 허리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실패 지점입니다. 시간을 정해 놓지 마시고 바로 이 실패 지점에서 잠깐 쉬어주시고 다음 세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플랭크 운동도 엄연히 바디빌딩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고 내 신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바로 실패 지점까지 버텨주시고 안 되시면은 쉬셨다가 다음 세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20초를 버티고 30초를 버티고 1분을 버티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2분을 버티실 수 있으면 2분을 버티시고요. 30초만 버티실 수 있으면 3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랭크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플랭크 운동에 대해서 강좌를 만든 이유는 굉장히 많은 회원님들께서 좋아하시고 또 반면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잘못된 자세로 수행을 많이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에게 복근 운동을 하나만 한다면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플랭크 크런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플랭크만 제대로 하시면 플랭크 크런치는 99%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플랭크 크런치에 대해서 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랭크에 대한 강좌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